안녕하십니까. 검찰은 이재명에게 농락당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겪어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나 큰 일을 당하면 무심결에 거짓과 꾸밈 없는 본색을 드러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크냐 작으냐, 믿음직스러우냐 믿지 못할 사람이냐 하는 대소경박과 신불신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악착같이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일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시비 중독, 재판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상종 못할 놈딱지를 붙이고 사는 골칫덩어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은 똑똑한 척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변하는 세상도 모르고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융통성도 없는 헛똑똑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잠재해 있는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도 모르게 소신과 자신감의 형태로 반전시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부정비리 사건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에 연루된 중첩 피의자 이재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에 비할 게 아니라 10배, 100배 더 심한 경우입니다. 그가 요즘 쏟아내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나가더군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을 욕보이며 검찰과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검찰에서 유능한 수사 인력 수십 명이 몇 달씩 매달려 수사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2차례나 불러다가 20여 시간 동안 신문할 때 취했던 이재명의 답변과 태도를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검찰의 수백 가지 질문에 대해 자기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출한 입장문으로 가름하겠다 하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니 세상에 검찰에서 그런 태도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있습니까?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앉아서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검찰은 또 뭡니까? 검찰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범죄를 잡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런 검찰이 곧 재판에 넘겨질 범법 피의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모욕감도 들질 않습니까? 그렇게 문약한 검찰이 악랄한 범죄자들, 닳고 달아빠진 범죄자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려 우리의 사법 질서와 권위에 대한 집단 반발과 도전 분위기를 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9년 3차례에 걸쳐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 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관련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이 2019년 북한에 보낸 친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된 경기도의 공문은 이재명 자신을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을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본 이재명은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느냐 하고 묻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슬쩍 돌리려 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모르느냐, 승인이나 보고 과정도 없었느냐 하는 등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다 못한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 측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수사팀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착수한 전 성남시장의 개발 비리 사건은 전 시장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해 영장이 발부됐고 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장이 이들로부터 사업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이재명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과의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가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겠느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도 이재명은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찰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자 독재 정치 아니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과 주택업자가 얽힌 사건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조폭이 거론되고 주사파가 주축인 통진당, 경기 동부연합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야당 대선 후보 이재명과 호남 조폭 기업 쌍방울, 막판에는 이재명, 쌍방울 회장 김성태, 북한의 대남 사업을 주도하는 조평통 위원장 김영철까지 까발려졌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몰래 갖다 바친 돈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이야기, 이재명이 북한의 김영철에게 방북 초청을 간청하는 친서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찰 출석 일자를 자기 일정 우선으로 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검찰을 은근히 가지고 노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법 시스템을 우습게 아는 데에도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